자, 465번 봐봅시다. 센에서 76페이지에 465번 보기 전에 464번에 자 2차 함수 있는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상수 C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b-a분의 fb-fa 이거를 만족하는 더함수의 함수값은 f 프라임 a와 b 평균 s의 함수값이랑 일치한다. 언제? fx가 2차 함수일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465번 봅시다. 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걸 존재하다. 그럼 보면은 양변을 1로 나눠주면은 2라는 게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고 나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1, F1과 마이너스 1, F-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도함수의 함수값 똑같도록 하는 그런 상수 C가 존재하냐는 거야. 그지?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V자 그래프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에서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의 함수가 똑같지. F1과 F-1이 똑같아.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되겠지? 그럼 F'C가 0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없어. 그럼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지? 기억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니은도 봐봅시다. 니은 또 대입해보면 2분의 F1이 지금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1이 될 것이고, 다음 F-1은 얼마야? 얘도 1이겠지. 1. 그렇지. 이렇게 1. 그럼 얘는 0인데 이 값이랑 F'C가 똑같아야 돼. 근데 F'C가 0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거잖아. 근데 봤더니 마이너스부터 1까지의 이 함수값이 1로 일정해.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얘가 상수 함수라고 그러잖아. 그럼 상수 함수는 기울기가 0이겠지? 그래서 얘는 만족하는 C가 무수히 많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X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만족한다. 그럼 디귿. 자, 얘도 딱 봤을 때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x는 0이라서 y축에 대해 대칭인 우함수야. 그럼 마찬가지로 f1과 f-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실 때 이러한 그래프 나올 건데, 대략적으로 얘가 더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되잖아. 근데 정확히 하나 있지. 이 극대를 갖는 x가. 그래서 디귿도 만들면 되겠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0번도 봐봅시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고 바로 만족시킨다. 그럼 사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여기다가 x 플러스 4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은 이 값이 얼마야? 8이지. 근데 원래 8이 없었으니까 곱하기 8까지 하겠네. 근데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과 같은 값이 f 프라임 어떤 c가 존재할 것이라고. 맞니?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4에 있는 4 사이에 있는 c 값인데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c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이 무한대로 가면은 3로 수렴하니까 3 곱하기 8에서 쉽게 24가 나온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고, 다음에 471번 얘도 식을 좀 변형해 봅시다. 우배에 있는 FA를 차별 이항한 다음에 양변에 H를 나눠보면은 얘는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 나오겠지. 이렇게 많이 소연아? 그럼 이 상황에서 fx가 x로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실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은
h분의 자 뭐가 나오겠어? (3) a제곱 h 플러스 3 ah제곱 플러스 h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니? 이 값이랑 도함수는 지금 3x제곱이니까 3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 세타 ah 플러스 세타제곱 h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상황에서 샤변을 한번 h 분자 분모 약분해 가지고 써보면은 나오는 게 3a 제곱 플러스 3ah 플러스 a 제곱 이 값이 3a 제곱 플러스 6 세타 ah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제곱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겠지. 맞니? 그 다음에 어떻게 줄까? 이 다음에 이 상황에서 지금 h가 0으로 갈 때 세타 값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야.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지금 양변에 3a 제곱은 이렇게 소거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양변에다가 h를 한 번 더 나눠봅시다. 나오는 게 3a 플러스 h는 6 세타 a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이게 나오겠지. 그래 놓고 나서 h를 0으로 보내면은 나오는 게 3a는 6 세타 a잖아, 그지? 그럼 나오는 값이 세타는 2분의 1로 수렴하겠네. 이 두 개 똑같아야 되니까 세타가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나온다. 그럼 지금 하는 말은 선생님 따로 증명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문제 형태가 한 번씩 등장하는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이 형태, 정확히 이 형태일 때 이때는 함수 fx가 2번 이상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은 이 세타 값은 항상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 x제곱이든 x제곱이든 x5제곱이든 지 맘대로 있더라도 어차피 그냥 다항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값이 2분의 1로 수렴할 거라고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겠지? 그냥 알아도 따로 중요하지 않을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5번 봅시다. 그럼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이 존재는 골라라 돼 있어. 자 그럼 보면은 자 기억에서는 사실 기억이 x 다항함수고 절대값 x는 절대값 함수인데 얘 둘이가 지금 곱해졌어. 근데 절대값 x는 x가 0인 지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렇지? 근데 앞에 x가 곱해졌는데 이 x가 x 값이 0일 때 함수 값이 0이야. 그러면 전체적인 이 함수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얘가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져. 결국에는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는 효과적으로 만족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바로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 함수랑 연속 함수 곱했는데 이 다항 함수가 함수값이 그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함수값이 0이라면은 곱했을 때 전체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실제로 계산해도 되고. 그다음 니은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4분의 5 빼기 1은 얘는 1이지. 그치? 근데 주어진 fx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런 V자 형태인데 얘가 x 값이 마이너스 3이야.
맞니?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니까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는 이 3번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그럼 오른쪽에서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기울기가 1. 그럼 기울기 1이니까 이 1을 만족하는 상수 C가 무수히 많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열린 구간에 해당하는 들어오는 모든 x에 대해 다 만족한다. 다음 디귿. 얘도 마찬가지로 f2랑 f-2 값을 계산해가지고 파악해보면은 4분의 자 f2는 얼마야? 얘도 보니까 결국에는 우함수잖아. 그치? 얘 우함수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우함수인지 아닌지? 그렇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원래 있는 함수식이랑 똑같은지 그거가 반대인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지. 근데 얘 실제로 마이너스 대입하면은 어차피 여기는 어차피 x제곱이야.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 x나 절대값 마이너스 x가 똑같기 때문에 fx랑 f-x가 일치하면서 얘는 지금 우함수야. 우함수란 말은 이 값에서 이 값 뺐으면 0이 되겠지? f2에서 f-1 빼면은 0이 된다. 함수값이 같을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상수 C가 마이너스 2,2 사이에 있냐는 거야. 그럼 얘는 절대값 함수에서 가장 핵심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값을 C값을 0으로 만든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준다. x가 음수일 때랑 x가 0 이상일 때.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그래놓고 각각 미분해보면은 f'x는 자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지? 그 다음에 아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2 사이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존재해야 하네? 존재 안 하지. 왜냐하면 정확히 마이너스 2랑 2잖아. 근데 열린 구간이라서 마이너스 2랑 2가 포함이 안 되잖아.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리해. 네, 쭉 넘어가서 자 535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x1과 x2 다르면은 이 함수 값도 달라야 되는데 우리 이거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배울 때 다뤘습니다.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근데 어차피 다항함수라서 다항함수가 1대1 함수면 얘는 1대1 대항함수겠지. 근데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1, 3차 함수야. 그럼 얘는 계속 증가만 해야 돼. 맞아? 즉 이 문제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자 fx가 항상 증가하려면은 이 도함수가 뭘 만족해야 돼? 이 도함수 2차 함수가 뭘 만족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겠지. 0 이상? 0 이상이다. 그럼 그래프 관점에서 도함수가 지금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보면 포물선인데 얘가 항상 x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대. 혹은 x축에 있거나. 그러려면 판별식 관점에서 뭘 만족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왜냐면 허근이거나 중근일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은 4분의 d는 왜 x계수 짝수니까 얘가 9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2a 얘가 0 이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을 나눈 다음에 전개해보면은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3 플러스 4a가 이렇게 0 이하입니다.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3이 0 이하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3a 플러스 1
a 플러스 3 얘가 0 이하 되겠죠? 그럼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총 3개가 되겠네. 근데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 3, 마 2, 마 1 이해되니? 사실 뭐 상위로 돼 있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이거 공통수 2에 되었던 함수 1대1 함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36번도 봅시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ft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얘도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자,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일단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 그치? 근데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가져왔을 때 이 구간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ft래. ft라는 건 이 끝점에서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t를 잡았어. 그러면은 그때 이 t에서의 함수값 얘가 이 구간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아야 돼. 그럼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얘는 계속해서 감소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어딜 잡았더라도 얘가 항상 최소값일 거니까 끝점이 이 끝값에서 함수값이 됐니?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의 감소함수다. 감소함수라고 했으니까 f'(x)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얘가 항상 어쩐다? 0 이하다. 그럼 판별식 계산하면은 뭘 만족해야겠어? 얘는 이때 얘가 위로 블록인 폼선인데 얘가 항상 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접할 거래. 이렇게, 그지? 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이 중근을 갖거나 마찬가지로 허근이겠지? 그래서 판별식 D 계산하면 4분의 D는 A-3의 제곱 플러스 6 A-2 얘가 마찬가지로 지금 0 이하가 되면 되겠니? 이렇게 계산해보면 A제곱 자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뒤에 정리하면 플러스 6이 있으니까 1차함계수 정리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9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3 이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정수 A 최대값은 1이 되겠네. 애초에 만족한 정수 A가 3개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도 결국에는 fx가 계속해서 모든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궁금한 건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다음과 같이.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문제를 풀 때는 똑같이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1번도 봅시다. 자,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fx 위의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를 하겠대. y절편을.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보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건데 이 상황에서 접선의 y절편이 GT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즉 GT라는 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 t가 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f 프라임 t를 구해보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t 플러스 2a 여기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t를 곱한 다음에 여기는 얘랑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 t 제곱 그지? 그 다음은 없지 그치? 왜냐면 여기다가 t를 곱한 다음에 뺀 거니까 2ax는 2at는 사라질 것이다. 그럼 자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어쩐데?
계속해서 증가한대. 이 구간에서 0,4에서 증가한다 그랬어. 0,4에서 증가한다. 그럼 이걸 미분했을 때 G'T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T가 될 건데, 잘 들어봐. 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랬어. 그럼 내가 이 2차 함수 그렸을 때 어차피 위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0,4에서 증가하려면은 0과 4가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0과 4에서의 그 함수들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니? 맞아? 응. 이렇게 존재해야 돼. 정확히 끝값이 0과 4일 때도 만족하겠지. 왜냐면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열린 구간이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0에서의 함수값도 0 이상이고 4에서의 함수값도 0 이상이면 되겠니? 그래서 G' 0도 0 이상이고, 그리고 G' 4도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때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아무리 계산만 여러분 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석할 때는 이제 뭐 증가, 감소를 판단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문제 풀 때는 2차 함수에서 근의 분리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근의 분리. 두 근 사이에 0과 4가 있습니다. 그치?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분리 문제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550번 봐봅시다. 자 얘도 보면 일단 다항 함수 fx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일단은 x랑 y 둘 다 이렇게 0을 대입해주면은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f0이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h를 대입한 다음에 이 항에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가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h가 fx, 얘는 fh 마이너스 xh x 플러스 h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h를 나눠준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면은 좌변을 의미하는 게 f'x가 될 것이고, 우변을 의미하는 거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f0을 해도 상관없겠지. 왜? f0이 0이라 그랬으니까. f0이 0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f'0이야. 맞니? h분의 fh 빼기 f0, h가 0으로 갈 때 f'0이야. f'0이 나오는데 f'0의 값이 지금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약분시키고 나서 h를 0으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그래서 f'x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프 그러면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고 이렇게 있을 거니까 두 교점에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랑 2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감소, 증가, 감소야.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야 극소야? 감소 증가했으니까 극소겠지?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2에서는 극대. 근데 어차피 제곱에서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8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문제라면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fx가 항등식 나왔을 때 선생님 하나 알려줬던 게, 자 요게 나오려면은 이 함수가 어떤 매차 함수였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우리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과 관련했을 때 이게 나왔어. 근데 그때는 원래 여기가 지금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3이 있었는데 3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fx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kx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f 프라임 영역값이 4라 그랬으니까 그럼 너가 사겠네 이렇게. 사실 이 과정을 거쳐서 구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fx에 대한 식을 여기서 이 부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게 이해되니? 안 되지, 그치? 질문해봐야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x 세제곱 있었어.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y를 대입하는 순간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 3xy x 플러스 y 이거 알잖아. 곱셈 공식이니까. 그럼 실제로 fx가 이 3차 관련된 식이라면은 이게 전개했을 때 fx가 x 세제곱 fy가 y 세제곱이야. 그러고 나서 이 부분까지 튀어나왔대. x 플러스 y를 대입했더니. 근데 원래라면 얘가 만약에 fx가 x 세제곱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xy x 플러스 y가 아니라 3xy x 플러스 y였을 거야. 근데 3이 마이너스를 했대. 그 말은 마이너스 3분의 1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엄밀한 풀이는 아닙니다. 엄밀한 풀이 아닌데 직관적으로 풀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몰라도 돼. 근데 요건 알아야 돼. 이 풀이는 알아야 되고. 근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개념책 돌아가서 복습 좀 하고 또 지금 나갑시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일단 접선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랑 표현과 정리 배웠는데, 롤의 정리는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그런 상수치가 존재한다. 언제? 양 끝값의 함수값이 동일할 때, 그리고 미분 가능할 때. 그러니까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표현과 정리 같은 경우는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것이다. 그 롤의 정리에서는 여기가 지금 f'가 0이었는데 표현과 정리에서는 정말 여기가 평균 변화율, 즉 평균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표현과 정리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존재성만 언급하고 있다. 몇 개 있는지 또 어디서 있는지 C가 정확히 뭔지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랬어. 존재한다고만 했어.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이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왜 다시 다뤘냐? 결국에는 증가 감소와 도함수의 부호랑 관련돼서 도함수의 부호랑. 그래서 우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려면은 도함수의 실제 함수값이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다. 그렇지? 도함수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거 기억나니? 다들 이제 단체로 반항했던 기억. 이거 지금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얘가 지금 감소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치? 도함수잖아요. 도함수니까 도함수에서는 부호가 중요하다. 값이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통해서 원래 함수가 그 값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했으면은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미분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운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를 통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한 후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봤고, 난 극대극소 얘는 핵심이 그냥 어떤 열린 구간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고 했어. 존재하면 된다. 그래서 이 극대극소의 정의에서는 전혀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없어? 안 하고 있지? 없잖아. 여기 어떤 문장도 어떤 단어도 연속이네 미분 가능한 그런 말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랑은 전혀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닌데, 근데 왜 다루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일 때만 원래 함수가 극대 혹은 극소일 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물론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 해서 무조건 극대 극소 할 수 있다? 아니지? 할 수 없다 그랬어. 왜? 그 점에서 그 점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그런 x값 좌우에서 이렇게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함수값의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그럴 때만 우리가 극대 극소라고 이게 판단할 수 있다,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미분을 통해서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까지 배웠어.
그다음 이제 드디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다뤄봅시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은 f'x가 지금 자 3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를 이렇게 세 개 나눴어. 어떻게 세 개로 나눴을까? 뭘 기준으로 세 개 나눴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수를 갖는다. 중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걸 판별식이라고 하지? 판별식이 양수일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음수일 때. 최고차계수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요실근 알파 베타 지금 중근 이렇게 그다음 허근 직선 정도 x축입니다. 그랬을 때 자,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통해서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 실제 그려보면은 얘가 얘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많이 등장한다. 실제로 3차 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형태야. 극값을 두 개 갖는 형태. 극값을 두 개 갖는 형태. 그래서 이때가 알파, 베타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얘가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야. 그럼 원래 함수는 계속해서 뭐 있겠어? 이제 증가하고 있겠지. 그럼 얘가 여기 증가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게 증가하겠습니다. 이렇게 P가 오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얘가 그냥 거의 뭐 이런 거 좀 과장해서 그리면은 계속 증가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랑 세 번째 그래프의 차이점은 두 번째는 잠깐 이게 도함수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세 번째는 없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한다.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한 형태는 이 형태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얘가 어떻게 생기더라도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가져. 실근 하나는. 그지? 왜냐면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언젠가는 이 그래프랑 만날 거니까.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중근 두 개에다가 중근 미안해. 실근 두 개에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에다가 허근일 수는 없어. 이해되니? 그래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같이 나오는 거야. 켤레로. 이 경우는 그러니까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따 다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음수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구분할 건데 결국에 양수, 음수, 최고차계수 양수, 음수 차이는 그냥 뒤집은 것뿐이야. 뒤집은 것뿐이야. 이렇게 뒤집어라. 알파, 베타. 그럼 마찬가지로 또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증감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럼 x값이 알파 이전, 알파 왼쪽에서는 얘가 감소하고 있어야 되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증가하고 다시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감소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감소할 것이고 세 번째는 정말 좀 이렇게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야 우리가 극대 극소를 왜 배웠겠어? 구하려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극대랑 극소를 극대가 극소가 갖는 이 개형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식을 통해서 이번에는 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1번 y는 a의 x제곱. 이 그래프는 딱 두 가지일 거야.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고 증가하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이 형태일 것이고,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그럼 사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왜 마찬가지냐면 어차피 1-1, 1-2는 원래 있는 이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거고, 얘는 p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안 달라지겠지. 개형은 여전히 똑같을 것이고 그냥 상대적인 위치만 달라질 거야. 상대적인 위치만. 그래서 여기가 지금 0,0에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2 같은 경우는 하나만 그려보면은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x는 p, y는 q가 된 것뿐이라고. 상대적인 위치만 달라질 뿐이지 그래프 개형은 여전히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다. 두 번째, 자 0에서 중근이면서 x는 알파라는 실근 하나 같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겨서 x축과 이렇게 접할 거야. 접해가지고 접하는 교점 x좌표가 0, 이렇게 알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알파 값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 알파가 0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a 값이 양수인 것만 그리고 음수인 거는 그냥 뒤집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됩니다. a가 음수일 때는. 됐죠? 그럼 이제 2-1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를 가지고 놀 수 있다. 얘를 가지고 그려보면은 어차피 근이 0에서 0 알파에서 알파 베타로 바뀐 것 뿐이니까 이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다시 여기가 베타, 알파, 이렇게. 이해되니? 알파에서 중근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을 건데, 얘가 지금 얘가 y는 q인 것뿐이야. 사실 이런 당연한 걸 왜 배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은, 이건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x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보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원래라면 우리가 미분해야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x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네.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6이 있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거 바로 그릴 수 있잖아.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y는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0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때 굳이 미분하지 않고도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2번 같은 경우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 이런 것도 쉽게 그릴 수 있겠지. 왜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앞에 있는 이 부분 해가지고 x제곱 x 마이너스 6 플러스 1 얘도 비슷하게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겠지? 0 6 y는 1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보인다면은 굳이 우리가 미분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게 보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걸릴 건데 보이고 나면은 미분 없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축과의 교점을 보니까 뭐가 돼? 일단 0 하나 있을 것이고 루트 3k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k 이렇게 있겠지. 이 상황에서 선생님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ax 세제곱 마이너스 3a k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놓고 나서 y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면 y 프라임은 3ax 제곱 마이너스 3a k 제곱이야. 그럼 둘 다 3a라는 게 공통으로 있으니까 3에 묶어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묶어주면은, 자,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뭐랑 뭐인 거야? k랑 마이너스 k겠지. 그러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서 좌우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면은 그 점에서 원래 함수는 극대 혹은 극소를 갖는다, 맞지? 즉 여기서는 극대 값을 갖는 그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k, 극소 값을 갖는 그때의 점의 x좌표가 k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점에 이게 0이었고 이 점의 x좌표가 만약에 루트 3이래 x좌표가,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3이 되는 거야. 왜? k 대 루트 3k니까 핵심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이 됩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었으면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해가지고 3 나오겠지? 그래서 1대 루트 3. 그 다음에 이 점은 아무런 점은 아니고 변곡점을 지날 때의 상황인 거야. 변곡점을 지날 때. 변곡점이라는 거는 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점대칭의 중심점이 되는 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어차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똑같이 그린 다음에 이 y축 라인이 이 그림에서 그냥 얘가 y는 q가 되는 것뿐이야. 그치? 어차피 얘가 이동한 것뿐이니까 얘 그래프가 가진 성질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상대적인 위치만 바뀐다. 그럼 4번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는다, 이렇게 쓸 때 A, B, C 이런 식으로, 물론 A, B, C의 대소관계가 A가 가장 작을 때를 가정하고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 경우에는 반드시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 개형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 이외의 개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질 수 없으니까. 됐니?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봅시다.